어? 뭐야, 에어컨 껐는데 방금 애들이 추워해서. 그러면 버텨. 오늘 4단원 마무리하고 다음부터 3단원 겨울방학 때 줬던 겨울에 저기 1단원 시작할 때 줬던 기본 교재 있지? 두꺼운 거? 없는 사람 문자 보내. 응? 3단원 내용 프린트만 할 거니까 넌 프린트로 줄게. 자, 이번에 4단원을 공부한 목적이, 자, 우리 pH와 QH 합이 14가 된다는 거.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을 통해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11-14 되고, 물론 이제 25도씨에서, 그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문제, 우리 4단원이 되게 골칫거리야, 사실상. 그지? 시험 볼 때 특히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4단원 학교 시험 문제는 수능보다 어려워. 개인적인 의견이야. 개인적인 의견. 수능보다 어려워. 더 어려워. 이게 수능은 한 문제 나오잖아. 양적 관계가 딸랑 한 문제 나와. 근데 기말고사 두세 문제 나와. 두세 문제 나오고 더 나올 수도 있고 하단 말이야. 그래서 게다가 이제 약간 뭐랄까, 선생님들이 1단원보다 좀 더 무자비해져. 더 이렇게 이제 조만간 고3인데 이 정도 난이도로는 술술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더 무자비하게 되는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1단원이 100점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4단원은 아예 100점이 없는 수준에 그런 정도로. 게다가 내용도 많아. 1단원 내용이라도 없잖아. 4단원 내용도 많아. 그래서 문제 풀 때 요 pH와 관련된 문제 유형을 내가 한번 요번에 4단원 수업하면서 보여준 이유는 얘로 이제 시간을 축적하자는 얘기야. 이거 빠르게 해결해서 시간을 좀 축적하고, 그리고 그 축적한 시간을 양적 관계에 좀 쏟아부을 수 있게 해보자. 정확성을 높이게.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에 우리 뭐 했니? MV 중화 적정, 그지? 적정에 대해서 건드렸단 말이야. 이게 적정을 곧잘 풀던 친구들도 문자가 막 많아지면 당황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생기길래 내가 늘상 농도를 모르는 아세트산수용액 이 친구의 농도로 시작을 해서 용액의 부피를 변화시키거나 하면 그 변화된 부피의 용질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조금 얹어서 20ml 끄집어내면 비율 따라서 용질의 양 변화 나타나고,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해서 얘의 양이랑 같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을 항상 끌고 갔지? 그지? 그래서 겁먹지 말고 문자가 많더라도 문자로 그냥 집어넣으면서 이 형식을 유지하면 거의 다 풀린다. 응?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겁먹지 않으면 얘는 웬만하면 풀 수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려워 보인다 라고 겁을 먹기 시작하면 잘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양적 관계, 일가산과 일가산, 일가염기, 이가산과 일가염기, 이가염기와 일가산과 해서 얘네들 건드릴 때 전체적인 내용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잘 풀 수 있다라는 것보다 유형별로 일가산과 일가염기일 때 어떤 산성 수용액에 첨가한 수산화나트륨의 부피에 대해서 어떤 이온의 개수 변화를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 변화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전체 부피부터 써라. 고민을 좀 짧게 하자라는 의도로 전체 부피부터 쓰고 전체 부피와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곱하는 요 관계를 일단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억하지? 그리고 이제 단위 부피당 이온 모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각각 수용액들의 전체 부피를 합해서 그 수용액이 제일 작은 값을 단위 부피의 이온 모형으로 전체 부피로 활용하자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조금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할 때 이가산과 일가연기, 일가산과 이가연기 하는 약간 뭐랄까 원래는 누가 더 많을까에 대한 추측을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지? 좀 빠르게 가능성 높게 찍는 게 낫잖아. 그런 건 기말고사 할 때 케이스에 따라서 찍는 걸 보여줄게. 우리 1단원 할 때 분자량 외우게 하고 얜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 하면서 그지? 건드렸던 것처럼 4단원도 어느 정도 그런 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시험 준비할 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산화 환원에서 마무리가 될 텐데, 산화 환원도 그렇게 막 산연기에 비해서 쉽거나 하진 않아. 학생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산화 환원 을 했는데, 산화원의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원 정의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호돈 소물질이 나오면 화학 반응식에 무조건 산화원 반응이 이로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 줬어. 기억하지? 자, 그리고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원 반응은 수용액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아마 아주 많은 시간을 요거 문제 해결하는데 사용할 거야. 꽤 많은 시간을. 자, 그리고 지난주에 다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산화수야. 지난주에 다룬 내용도 내용이지만 산화원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 산화수를 건드리는 거야. 산화수에 대한 거야. 자, 그래서 요 산화수. 산화수. 자, 산화수 결정 규칙 어떻게 된다? 호돈 소물질의 산화수는 몇이다? 0이다. 알고 있지? 그리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산화수를 전체 합하면 0이 되어야 한다. 그지? 그리고 이온의 산화수가 바로 이온의 전하량과 일치한다. 알지? 그리고 원자단 이온 같은 경우에 원자단 이온의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합한 게 이온의 전하량과 일치한다. 이게 기본 조건이 되는 거고, 얘를 이용해서 산화수를 계산하는 관계식이 얻어지는데, 관계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합물에서 고정된 산화수를 가지는 원소 8개 외우자 그랬지? 족 같은 것들. 미나카, 베마카, 이거 베마카인데, 베마카, R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플로린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된다. 되는 거지? 이렇게 8개 외워주는데, 얘네들은 다양한 화합물의 산화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에서 자주 포함되는 원소가 수소와 산소가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렇지? 수소의 산화수는 몇이다? 기본 플러스 1, 산소는 기본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돼. 알고 있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때도 있고 산소도 마이너스 1 과산화수소,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물의 산화수 그리고 플로린이랑 결합하면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한다 그랬지. 플러스 1이 될 때에 무조건 O2F2밖에 없어. 산소가. 응? 플러스 1은 OF2밖에 없어. 고유한 산화수라고 볼 수 있어. 산소의 산화수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한 원소가 존재하지 않아. 여기에서 정리한 원소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전기음 성도로 정리를 해야 돼? 전기음 성도로 정리를 해야 돼. 자, 우리 전기음 성도 우리 2단원에서 조금 다뤘다. 내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한 적이 있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 기억이 날지 안 날진 모르겠어. 그래서 전기음 성도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3단원에서 다루는 거고 내가 지난번에 3단원 영상 찍었다 그랬지. 한 번 찍어서 한 번. 마지막 파트가 이 전기음 성도에 대한 거야. 그래서 그거 참고했으면 좋겠고. 자, 전기음 성도 기준이 플로린이란다. 4.0. 그래서 그 책 있지 몇 쪽이지? 우리 16쪽, 22쪽, 27쪽에 주기율표가 있는데 플로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자. 뭐 빨간색으로 하든지 파란색으로 하든지. 왜냐하면 전기음 성도의 기준이 플로린이 4.0이야. 그리고 염소랑 3.0, 3.0에다가 동그라미 치자. 염소 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숫자에만 동그라미를 치자고. 그리고 수소 2.1에만 동그라미를 치자. 이렇게. 그래서 전기음 성도를 암기하기가 편하거든. 4321 그지? 4321로 외우기 쉬워서 그 다음에 플로린부터 원자번호 하나씩 줄 때마다 0.5씩 감소하고요. 염소부터 원자번호 하나씩 줄 때마다 54333 준다 그랬지? 그지? 54333 하고 줄어. 0.5, 0.4, 0.4. 자, 이렇게 해서 전기음 성도가 굉장히 암기하기 편한데 4단원에선 굳이 이렇게 꼭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단다 사실. 전기음 성도가 큰 녀석이 산화수가 음수를 띄어. 산화수가 음수를 띄어. 만약에 지난주 숙제를 했으면 알 텐데 X, Y, Z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X가 음에 산화수가 음수고 Z의 산화수도 음수고 Y의 산화수가 양수야. 그럼 누가 전기음 성도가 제일 작아? Y가 제일 작아. 그럼 X와 Z 중에 누가 더 커? 몰라. X와 Z가 직접 결합한 이런 화합물을 찾아봐야 돼. 이렇게 했더니 X가 플러스고 Z가 마이너스야. 그럼 Z가 더 큰 거고. X가 마이너스고 Z가 플러스야. 그러면 X가 더 큰 거야. 전기음 성도가. 4단원은 이렇게 전기음 성도를 활용한단다. 얘를 외우는 것보다 산화수를 통해서 누가 전기음 성도가 더 큰지 확인하는 쪽으로 전기음 성도가 기울어져 있어. 문제가. 그래서 전기음 성도를 그렇게 많이 다루고 싶진 않아. 많이 다루고 싶진 않아. 자, 그러면 우리 산화수를 잠깐 계산해보자. 각각의 원소마다 굉장히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여기 탄소, 메세인에서 탄소의 산화수 몇이야? 이렇게 하면 알아? 마사 수소니까 플러스 1이겠지. 화합물에서. 그지? 돼? 자, 이산화탄소의 산화수 몇이야?
플러스 2. 산소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그러지? 얘는 플러스 4인데 플러스 4 플러스 2 순서를 바꿨어. 쏘리. 별로 안 미안해.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늘상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되지? 돼 안 돼? 되지? 자 그러면 C2H6에서 탄소의 산화수 몇이야? 아유 아무도 계산을 안 해주네. 아는데 안 해주는 거겠지? 아이 진짜 마이너스 3인 거 알지? 알고 있겠지? 마이너스 3이야. 알고 있어? 얘들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C3H8 프로페인에서 탄소의 산소 몇이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야. 그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와야 해. 맞잖아. 근데 요 프로페인 같은 경우엔 분자식을 의진함 듣고 있는 거지. 분자식을 쓸 때랑 구조식을 쓸 때랑 산화수의 구조가 달라져. 프로페인의 구조식이 이렇게 그려진단다. 이렇게 프로페인의 구조식이 이렇게 그려져. 돼? 프로페인의 구조식이야. 그럼 구조식을 그리잖아. 산화수를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같은 원자끼리 결합된 결합선을 지워. 산화수 계산할 때 이렇게 지우고 얘네들 안에 있는 것들 있잖아. 각각 0이야. 이렇게 계산해. 그럼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니까 이 친구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겠지? 돼?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그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아들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좀 줄게 해서 산화수를 계산할 수 있겠지? 돼? 구조식이 등장을 했을 땐 이렇게만 해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얘들아, 이거 말고 이제 구조식이 그려졌을 때의 산화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건드렸고, 또 한번 연습하지 뭐. 지금 C2H5OH를 쓸 거야. 그릴 거야. 자, 에탄올이지. 에탄올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몇이야? 몇이야? 마이너스 2겠지. 돼? 플러스 6, 마이너스 2, 그리고 2 곱하기 탄소의 산화수 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 근데 이렇게 그려주면 느낌이 다르지? 에탄올의 구조식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먼저 뭐 하라 그랬어? 없애라 그랬지.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것만. 그지? 없애. 그런 다음에 얘랑 얘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3이지.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돼? 에탄올. 에탄올에서 구조식이 그려지면 이렇게 각각의 원자에 대한 산화수 값이 약간 달라져. 탄소에서. 그지? 되니? 자, 얘가 우리가 처먹었어. 알딸딸하고 기분 좋겠지? 그지? 늘상 겪는 일이니까 알 거야.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에다가 오줌 싸고 막
어? 토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근데 얘를 우리 몸에서 해결해 주는 게 간이잖아. 간에서 얘를 산화시켜줬어. 그랬더니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된 거야. 이렇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됐는데 구조식을 그리면 얘처럼 생기긴 했어. 뭐? 요렇게 그래야 이뻐. 요렇게. 그럼 뭐부터 해? 또 지워. 그런 다음에 얘랑 얘 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3이가 똑같지. 그지?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플러스 1 해야 0이 되지. 돼? 결국은 이 탄소의 산화수는 변화가 없는데 요 탄소의 산화수가 증가했네, 산화됐네, 그지? 돼? 그럼 누가 산화된 거야? 누가 산화됐어? 요 탄소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안 돼. 에탄올이 산화된 거야. 알았어? 화합물 속의 특정 원자만 산화되는 게 아니야. 얘이기 때문에 얘가 산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탄올이요 라는 대답을 해줘야 돼. 알겠어? 산화되는 물질. 얘로 되잖아. 우리 간에서 이 친구가 합성이 되면 속이 안 좋대. 뒤집어지고 막 머리 아프고 식은땀 나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숙취 해소제를 먹을 수 있는데 모르겠어.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일단은 기본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대. 이렇게 아세트산이 되면 숙취가 풀리는 거야. 간에서 한 번 더.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끊겠지 또?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지. 돼? 얘는 플러스 3인 거 알지? 마이 플러스 1 다 합했더니 0이 되려면 얘는 플러스 3 알지? 이렇게 산화수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알아들어? 이렇게 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돼. 구조식을 통한 산화환원 반응 납득이가? 자, 하나 더. 포도당 비슷한 걸 그릴 건데 실제 이게 포도당이 될지 안 될지 난 잘 모르겠어. 니들 포도당이 어떻게 돼 있니? 분자식. 포도당의 분자식 어떻게 돼? 포도당의 분자식 CU OU 그지? 맞지? 그럼 포도당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몇이야? 0이야. 그러자네. 그지? 포도당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0이야. 구조식을 그릴 건데 틀릴 수도 있어. 내 포도당을 정말 못 외워. 얼핏 보기에는 외우는 것 같겠지만 못 외워. 이렇게 기본 구조에 요게 HOH일지 OHH일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요 위아래로 바뀌면 포도당이 아닐 수도 있고 포도당일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하나 안 그렸다. 수소 빠졌네. 여기 이렇게 수소 이렇게 돼? 응? 아무튼 포도당 또는 포도당 비슷한 거 분자식은 거의 같고 구조식은 요 위아래 기하 위치만 맞을지 안 맞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못 외우겠어. 못 외우겠어. 자, 그러면 포도당 내의 탄소의 산화수를 계산해 보자 라고 하면 없애 같은 탄소끼리
결합한 결합선을 먼저 없애지. 이렇게 없애. 돼? 그러면 얘 그지? 얘 요렇게 있는데 얘가 문제지. 얘가 문제지. 산소를 4개체로 묶여 있어. 그지? 얘 그 노란색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이 친구는 0이지. 얘도 0이고 얘도 0. 그지? 돼? 지금 4개의 탄소 원자의 산화수는 계산이 됐어. 맞지? 근데 얘를 이렇게 쭉 펼쳐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얘 따로 하고 싶잖아 지금. 그지? 고민을 해봤는데 산소의 산화수가 몇이야? 기본 화합물이 되면 마이너스 2 알고 있지?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네들 합하면 플러스 1 돼야 되지. 돼? 그래서 얘 없애. 산소를 없애면서 얘네들 각각 플러스 1씩 으로 만들어줘. 알겠어? 어차피 마이너스 2 없애면서 플러스 1씩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 산소가 껴있으면. 알겠니?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탄소의 산화수가 0이 되네. 그지? 0. 그지? 그래야 수소의 플러스 1이 그대로 유지되지. 수소 플러스 1 더하기 탄소가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1이 돼야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플러스 1, 얘는 0 이렇게 산화수가 결정이 돼. 이해돼? 이 구조식을 그렸을 때 각각의 원자들의 산화수를 원래 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전기음성도로 해. 전기음성도로 얘 거 하나 빼사오고 빼앗기고 그럼 2개 빼어서 오고 하나 뺏겼으니까 전자를 하나 얹어낸 셈이네. 이렇게 화살표로 구성했거든. 나는 학창 시절부터 계속 이거 활동하는 이렇게 했어. 산화수 계산.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해도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지? 맞아. 너희들 시간 걸리지 않게 하려고 이 짓 한 거야. 시간 좀 줄이게 하고. 알아들어? 굳이 화살표 전기음성도 막 비교해 가면서 화살표 그리지 말라고 그냥 하는 거니까. 방법 알겠어? 모르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화수를 계산을 해보면 구조식에서의 산화수와 분자식에서의 산화수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알아들어? 방법 알겠어요? 대화 상대가 없어. 그나마 막 잠을 자면서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행이지. 야, 이씨. 서울에서 놀다 왔으면서 잠이나 쳐잘라 그래, 왜? 수업 전까지 막 게임만 연락이 하더니. 되지? 되나요? 되지요? 자, 우리 좀 쓰잘데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산화수의 주기성하고 냈어. 그건 건너뛰자. 약간 후회되는 내용을 적었달까? 아니 뭐 내용 자체는 하고는 싶은데 안 할래. 자, 우리 28쪽에 펴보자.
우리 28쪽에 펴보면 산화제 환원제 지난주에 했지 우리가. 안 했나?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산화제 환원제는 왜 등장해? 야,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산화환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산화환원 이렇게 넘어오면 작년부터 산화환원이 어떻게 돼? 동시에 진행이 돼.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이 돼. 그래서 누군가가 산화되잖아? 반드시 어디선가 환원이 진행됐어. 딱 산화된 만큼. 알아들어?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산화되잖아? 그러면 나 산화됐어 라고 좀 뭐랄까 주체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잖아.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쟤를 환원시킬 거야. 그래서 산화가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듯한 표현으로 산화제와 환원제가 거론이 된단다. 그 학교 중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있으면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정의를 좀 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학교라면 객관식에서 잘 골라야 돼. 산화제의 정의 어떻게 돼?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서가 들어가야 돼. 자신은 뭐야? 산화제 아니 바뀌었는데? 내가 방금 산화제라 그랬지. 내가 말하면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 산화제 환원제야. 나도 헷갈려 맨날. 방금 산화제라 그러면서 자신은 환원되면서 진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이 바로 산화제야. 돼?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은 환원제야. 되겠니?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그래서 화학 반응식 속에서 자 N2 H2 2NH3 이렇게 나오면 N2 산화수 질소 몇이야? 0이지. 포도소 물질이니까 수소 몇이야? 0이지. 수소 플러스 1일 테니까 질소는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질소가 산화수 감소하고 수소는 증가하고, 그지? 그래서 얘가 환원되고 환원 반응이고,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야. 그럼 누가 산화제야? N2가 산화제야. 누가 환원제야? H2가 환원제야. 아니 맞지? 알아들어? 이렇게 산화제와 환원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불균등화 반응이라는 게 있다. 이 불균등화 반응이라는 용어 자체가 화학원에는 등장해 안 해? 안 해. 화학원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불균등화 반응은 산화제와 환원제가 같은 놈이야. 지 혼자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구리 같은 경우에 1가양형이 되는 놈이 있고 2가양형도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막 겹쳐 있으면 구리랑 이렇게 2가양형의 구리랑 이렇게 산화도 되는 반응이 생길 수 있대. 그럼 누가 산화제야? 1가양형이 산화제야. 누가 환원제야? 1가양형이 환원제야. 그러니까 지 스스로가 산화환원 한꺼번에 한 거야. 알아들어? 마치 물의 자동이온화처럼. 자, 뭐 이런 반응, 요 반응은 화학원에 등장하지 않아.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려고 알려준 반응이야.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불균등화 반응은 거기 책에 써놓은 거야. 이산화질소가 물에 녹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대. 질산이 되면서 질산수용이 되면서 일산화질소가 날아간대. 그러면 이산화질소에서 질소의 산화수 몇이야?
몇이야? 플러스 4. 아니 지금 막 더 침묵해. 플러스 4 알지? 윤희야. 그리고 질산 분자 내에서 질소의 산화는 몇이야? 플러스 5 알아? 계산할 줄 알아? 아는 거지?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산화수 변화가 얘는 1 증가했네. 여기에선 2 감소했네. 그지? 1 증가한 게 2개, 2 감소한 게 1개. 그지? 해서 산화수 증가 감소가 같고, 얘가 산화돼서 질산이 되고 얘가 환원돼서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졌어. 그러지? 산화제도 NO2고 환원제도 NO2야. 그런데 말이야, 학생들이 이걸 막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여기까지 분석이 되는데,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내놓고선 기억에 NO2는 산화제이다. 맞는 말이잖아. 그지? 그런데 니은에 H2O는 환원제이다 라고 쓰잖아. 그러면 여기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데 라고 하질 못해. 잘 낚여. 얘가 산화제니까 얘는 환원제겠지. 바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무슨 말인지 알지? 생각보다 알면서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 많잖아. 얘가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알았는데 그러면서 알았는데 틀렸어요 하고 들고 오더라고. 이렇게 시험지에서. 알아들어? 이렇게 불균등한 반응. 그래서 보면은 얘는 또 산화환원 반응식인데 호도소 물질도 없어요. 자는 거 아니지? 너 자는 거 같은데? 눈깔 불리면서 자는 거 같은데? 앉아? 알았어. 자, 이거 말고도 또 불균등한 반응은 되게 유명한 게 거기에서처럼 이건가? 그리고 또 H2O가 끼나? 안 끼지? 해서 NaCl이랑 NaClO랑 H2O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응식이 써 있어. 근데 말이야, 나트륨은 모두 다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결국은 0,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염소만 환원되고 산화되는 혼자서. 그지? 이런 반응이 얻어지기도 해. 근데 얘도 불균등한 반응의 예로 나오기도 하지만 얘 말고 너희들 수돗물 우리 그 경기 도민들은 수돗물 잘 마시잖아. 우리 서울 사람들은 막 맨날 그 저렇게 생긴 생수 마시거든. 강민이가 좀 여기서 사네. 니들은 다 이렇게 목마르다 그러면 수돗물 막 먹잖아. 그지? 그럼 수돗물 마시면 약간 좀 매캐한 이상한 냄새가 나. 그게 요 염소로 수돗물을 소독하기 때문이야. 그렇대. 자, 염소기체로 수돗물을 정수를 하고 상수도로 내보낼 때 이렇게 염소기체를 푼대. 물에다가. 그러면 물에서 염소가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돼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얘가 잘 등장해. 어떤 의미로? 얘 같은 의미로. 그지? 염소가 지 혼자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되고, 그지?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되고, 그지? 불균등한 반응이란 말이야. 근데 얘 같은 형태로 등장을 하면 염소가 산화제이다, 염소가 환원제이다 해야 맞는 표현인데, 염소가 산화제이다 라고 써놓고는 밑에 물은 환원제이다 라고 쓰면 잘 낚여.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낚여. 저런 바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잘 낚여. 알면서 틀리는 놈들이 꽤 돼. 알아들어? 이런 입장에서 불균등화 반응을 좀 보여주었어요. 되겠어요? 이상해요? 자, 되겠어? 되지?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말미에 산화원 반응식 완성시키는 방법 알려줬지? 알아? 윤유야 기억나? 의진아 기억나? 산화원 반응식 완결시키는 거 기억나니? 자, 그럼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고 우리 30쪽에 있는 거 혹시 계속 맞춰왔니? 계속 맞춰온 사람. 근데 이거 해오라고 미니반은 시키지 않았나? 했니? 안 했니? 나 누구랑 얘기하니? 안 했지? 30쪽 해봐. 안 했어? 너 봐봐. 봐봐 이 자식. 안 했지. 봐봐. 했어? 우와. 웬일이야? 근데 하다가 말아. 하다 말았어? 잘했어. 자, 내가 이제 할 건데, 아무튼 30쪽에 있는 거 다 풀진 않고, 그냥 할 거고, 몇 개만, 산화원 반응식 완결시켜준 다음에, 자, 지난주에 보여준 내용이 철, 그지? 철이 과망간이즈산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철 망가니즈 이가양이온 요거였잖아, 그지? 아니야,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야, 앞에. 지난주에 한 거야.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 응? 산화수를 계산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산소와 수소의 산화수는 계산하지 말자 그랬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 어떤 경우에 그렇다 그랬어? 주 쿨터 봐서 H2가 있거나 O2가 있거나 H2, O2가 있으면 더 이상 수소와 산소의 산화수는 얘가 없으면, 얘가 존재하면 수소와 산소도 같이 건드려야 되고, 얘가 없으면 그냥 수소와 산소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야. 돼?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원소들의 산화수를 계산하면 철이온이 플러스 2가 되고, 망가니즈산, 과망가니즈산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 몇이라고? 플러스 몇이야? 아무도 계산을 안 해. 망가니즈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한 게 마이너스 1. 알지? 응? 그래서 끄면 더운 거 같고 틀면 추운 거 같고 온도를 올렸는데 그러네. 아니네. 켤 때마다 온도가 낮아져 있나? 돼? 플러스 7이야. 그래서 망가니즈. 자, 철이온은 플러스 3이고 플러스 2가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산화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 증가하고 5 감소해서 얘네들을 통해서 개수를 맞춘다 그랬지? 산화수 증가와 감소 같게. 그러면 얘는 5를 곱하고 얘는 1을 곱하면 증가 감소량이 같으니까 이게 개수가 되는 거야. 1은 개수로 쓰질 않으니까
5가 되는 거고, 그지?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된 다음엔 없는 셈 치고 시작을 하면 산소가 4개, 여긴 없고, 그지? 4개 차이 나니까 H2를 4H2O로 만들어준다. 그지? 그러면 H가 8개가 들었네. 그래서 8H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산화론 반응식을 완결하게 되는 거다. 알지? 지난주에 말미에 여기에 H2, H 플러스로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H3O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에다가 8H3O 플러스를 넣고 여기에 8을 더해준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H 플러스면 8, 4가 되는데 H3O 플러스면 8과 12의 H2O가 된다는 차이를 알려준 적이 있어. 지난주에 막바지가 이랬어. 그지? 크로미움 됐나? 6번 내가 잘못 썼지 그거. 그래서 다시 하려고. 다시 하려고. 자, 이렇게 돼. 알지? 얘들아, 여기에서 철이온이 0.5몰이 생성됐대. 이 반응식을 통해서 요 반응을 통해서 철이온이 0.5몰이 생겼대. 요때 이동한 전자는 몇 몰이게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주목하지요. 여기 보지요. 이거 안 배웠지요? 여기 보세요. 자, 0.5몰이 생겼대. 이동하는 전자는 몇 몰이에요? 하고 물어보잖아.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대부분이 화학 반응식 전체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 뭐만 보면 돼? 상하수 변화를 봐. 어떻게 됐어? 1 증가했지. 얘 1몰에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알아들어? 철이온이 1몰 만들어질 때 전자는 1몰 이동해. 아니면 요 철이온이 1몰 반응해서 없어질 때 전자가 1몰 이동해. 돼? 그걸 기준점으로 잡으면 0.5몰이 생성되면 이동한 전자가 0.5몰이 된다는 거야. 돼? 요 반응을 통해서 요 반응식 내에 전체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0.5몰이라는 거야. 알아들어? 만약에 망가니즈 이온이 0.5몰 생겼대. 그때 이동한 전자는 몇 몰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 뭐만 봐? 산화수 변화만 봐. 돼? 망가니즈 이온이 1몰 생길 때 5몰의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돼? 그럼 0.5몰이면 2.5몰의 전자가 이동했네. 되겠냐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산화수 변화만, 그 원소의 산화수 변화만 딸랑 찝으면 돼. 알겠어?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이렇게 요 반응을 통해서 물 분자가 1몰 생겼대. 요 반응을 통해서 1몰의 물 분자가 생기면 이동하는 전자는 몇 몰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물질이잖아. 요 물질 내의 원소들은 산화수의 변화가 없어서 얘 개수랑 연결시키든지 얘 개수랑 연결시키든지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알아들어?
자, 얘가 물 분자 4몰이 생길 때 망가니즈는 1몰이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물 분자 1몰이면 망가니즈는 4분의 1몰이지? 돼? 그러면 4분의 1몰에 망가니즈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되겠지? 몇 몰이야? 4분의 5몰의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돼? 망가니즈 이온이 1몰 생길 때마다 5몰의 전자가 이동하니까 그치? 4분의 1몰의 망가니즈 이온이면 4분의 5몰의 전자가 이동하겠지. 알아들어? 되겠니? 근데 약간 좀 헷갈리는 거, 전자의 이동으로 약간 헷갈리는 거. 이게 산화수 증가와 감소가 이렇게 하나로 끝나면 그렇게만 하면 돼. 근데 연소 반응으로 보자. 야, 연료전지. 지금은 수소 연료전지지. 근데 메세인으로 연료전지를 만들어. 만약에 아주 좋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산화수 조사를 해. 얘가 마이너스 4고 플러스 4야. 0이고 마이 그지? 그러면 8 증가하지? 돼? 증가하는 건 하나인데 감소하는 건 여기에도 감소하는 게 있고 여기에도 감소하는 게 있어. 그지? 돼? 오케이? 그래서 야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1몰 생성됐대. 응? 이때 이동하는 전자는 8몰이야. 그지? 얘는 그냥 얘 1몰의 산화가 이거만 산화되니까 탄소의 산화수 변화만 살펴보면 돼. 돼? 근데 말이야 수증기가 1몰이 생성됐대. 이동하는 전자는 그럼 2몰이야. 그럼 되겠어? 야 산소 하나 오는데 수소의 산화수 변화가 없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야 산소 하나 왔으니까 전자 2몰만 이동했네 라고 하면 되겠냐고.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 차라리 요거 하나로 몰아가는 게 낫다고. 아니면 얘 총 산화수 증가량을 계산을 해서 이때는 돼? 조금 차이가 있어. 어이? 알겠냐? 통으로 산화하는 양 이 하나면 얘로 잡는 게 제일 편해. 갈라지잖아. 여기서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이렇게 가는 게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그지? 두 배 돼서. 그래서 좀 이런 건 주의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굉장히 편리하고. 알아들어? 아니? 자,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계산하는 방법 알겠지? 이거 막 알려줘서 그렇구나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도 시험 볼 때 다시 물어보는 건 꼭 있다. 안 물어볼 것 같지? 이걸 수업을 안 했겠냐고. 다른 뭐 선배들한텐 다 한다고 다 해. 근데 꼭 틀려서 와. 아주 그냥 반장하고 써. 반장하고 써. 뭘 틀리냐면 요거
으쌰. 이렇게 얘가 0 플러스 1 0 마이너스 2에서 아, 2 감소하고 얘는 1 증가하고 뭐 그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물 분자 하나 만들어졌대. 한 개가 만들어졌대. 산소 혼자 한 개만 산화된 거나 마찬가지지. 환원된 거나 참 그지? 수소 혼자는 2개 산화되고 돼? 그렇게 해서 얘가 요거 한 개 만들어질 때 전자는 2개가 이동했겠네 라고 그지? 잡을 수 있겠지? 수소 원자 하나하나가 전자를 2개를 그지? 산소 원자한테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 효과니까 막 이걸 되게 이상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응? 그래서 얘가 3단원에 등장을 하거든. 게다가 3단원에서 이거 역반응으로 전기분해잖아. 이건 물의 합성이고 그지? 수소의 연소 반응. 전기분해할 때 헷갈려 하더라고. 포즈 눌러. 눈이야. 자, 그럼 우리 30쪽에 6번을 다시 풀게. 내가 6번을 잘못 봤어. C2O4 2-얘 이름 뭐라 그랬어? 옥살산 이온이라고 그랬지? 이름 몰라도 돼. 얘 옥살산 이온. 아세테이트가 뭐 이렇게 있고 얘랑 크롬산 이온 그리고 또 H2O지. 엿 먹어봐라 라고 만든 문제 같은데 Cr2O3 그지? 그리고 OH- 이렇게 OH-가 있는 수용액은 산성 염기성이지. 알아? 염기성 수용액에선 얘로 된단다. 크롬산 이온은. 그리고 이제 산성 수용액에선 Cr2O7 2-가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색이 달라.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주황색인데 누가 노란색이고 주황색인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액성에 따라서 색이 달라져. 뭐 그렇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산화수부터 몇이야? 플러스 4 몇이야?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돼? 그래서 산화수 변화가 3에서 4 1 증가하고요 6에서 3이 감소하는데요. 얘네들은 원자 하나당 산화수 변화를 적은 거고, 근데 우리는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맞추는 게 목적이라서, 그지? 개수를 맞추는 게 목적이라서 두 개 뭉쳐있는 원자가 2개 뭉쳐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화수 변화를 다시 적자라는 거지. 3에서 4로 되는 애가 2개 붙어 있으니까 옥살산 이온 한 개는 산화수가 2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더라 라고 정리하는 게 좋아. 그리고 제가 크로뮴 이온이 원자가 하나가 이렇게 와서 Cr2O7이 되면 O3가 되면 얘는 크로뮴 원자가 2개가 하나 붙어 있잖아. 한 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6이 감소하는 효과로 등장하게 돼. 그지? 요거 하나당. 화합물 하나당, 이온 하나당으로 잡았을 때 얘는 원자 하나 붙어 있고 원자 하나 붙어 있으니까 2개, 더 여러 개 붙어 있는 녀석을 한 덩어리로 잡아서 이 한 덩어리의 산화수 변화로 바꿔주잔 말이야. 그래야 좀 더 깔끔하게 개수가 정리되는 것 같아. 그러면 6이고 얘는 2니까 곱하기 3 곱하기 1 해서
개수가 얘가 1, 얘는 3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맞은편에 있는 하나짜리는 저거의 2배, 이거의 2배로 만들어주면 산화수 변화가 나타나는 녀석들의 개수를 좀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산소의 개수를 OH-로 맞춰준단 말이지. 자, 이산화탄소 12개 있고 옥살산이온에 산소 12개 있고 해서 얘는 건드릴 필요 없고, 크롬산이온에 8개 있고 6개, 3개 있으니까 5개의 산소 원자가 필요해. 그러지? 5를 너무 크게 썼다. 작게 쓰자. 왠지 느낌 오지? 자, 수소가 5개 들어갔으니까 물 분자를 5개 집어넣어 주면서 OH-를 5개를 더 넣어줘야 돼서 얘는 10OH-가 마무리로 정리되면 되겠다. 되지? H2O가 H랑 OH랑 붙어 있는 거니까 물 분자 5개 넣으면서 OH가 5개 딸려 들어가서 생성물질에 OH를 5개를 넣어주면 딱 맞더라. 괜히 연립방정식 세워서 방정식 세워서 하겠다는 등 식세울 필요 없이 저렇게 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1몰 생겼대. 전자 몇 몰 이동했어? 1몰이요. 되지? 산화수 변하면 뭐는 거야? 알지? 되겠냐? 구리. 얘들아, 구리가 이렇게 질산이온하고 만나서 1번 문제다. NO2냐 NO냐? NO. 이렇게. 자, 구리의 산화수는 쉽지? 0에서 플러스 2. 질산이온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 그래서 구리는 2 증가하고 질소는 3 감소하고 되는 거지. 곱하기 3 곱하기 2. 아하 되지? 그러지? 되게 단순해. 그러면 산소가 6개 있고 2개 있으니까 4개의 산소가 있어서 4H2O, 수소 8개, 8H 플러스. 이렇게 마무리 되지요? 그 밑에 2번은 말이야, 붙어있는 친구거든. 얘가 똑같은 반응식인데 이번엔 이온으로 표시하지 않고 화합물로 만들어진 거야. Cu NO3 마이너스, 그지? NO3 2구나. NO H2O 이렇게 써져 있어, 그지? 이번엔 이제 이온이 표현되어 있질 않아, 아예. 우리 딸내미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인데,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가 있어. 바둑 두다가 프로기사를 하려고 하다가 벽을 느꼈대. 그때 뭐 준비하는 동안 초딩 때까지는 자기가 탑인 줄 알았는데 한두 살 많은 사람까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보다 잘 두는 사람이 너무 많더래. 그래서 접었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야. 중딩 때부터.
머리가 좋다 보니까 금방금방 따라잡았는데 결국 재수해서 건대 의대 간 새끼가 있거든. 머리 좋아서. 근데 그 새끼가 이건 하는데 이건 못하겠다 막 징징 짜더라. 아니 짜진 않고 나한테 막 투덜대더라고. 투덜 이건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그러더라고. 같은 거야. 같은 건데 말이야. 얘처럼 순서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돼. 그지? 얘가 상하수 변화를 통해서 0과 플러스 2 플러스와 플러스 2에서 3 감소하고 2 증가하는 해서 얘 3 넣는 거 맞고 2와 2를 넣고 싶은데 얘만 2를 넣어야 돼. 느낌 오지? 왜냐하면 생성물질에 질소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도 매달려 있잖아. 그지? 일단 산화수 변화를 통해서 얘네들 구리는 얘한테로밖에 안 갔으니까 이렇게 개수를 맞추면 되는데 생성물의 질소는 개수를 산화수에 맞춰 넣어도 되는데 반응물질의 질소는 8개지. 그래서 얘한테 8개를 넣어주면 돼. 그래서 요 순서랑 약간 차이가 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반응식이 난다. 되겠어? 자, 그리고 수소가 8개니까 물 분자가 4개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할 거 아니야. 그치? 굉장히 단순하단다. 괜히 겁먹지 말자.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산화하던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엄청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관계도 데려갈 수 있겠지? 그 관계는 되게 중요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내신에서 꽤 중요해. 할 수 있겠지? 거기 30페이지에 있는 것들 마저 해보고요. 알겠슈? 마저 해보고요. 자, 이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을 연습하려 해. 32쪽. 32쪽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인데 얘가 이제 금속과 금속 양이온 사이의 반응이란다. 그래서 금속 A가 B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A를 첨벙 빠뜨리는 거야. 돼? 요런 식인 거야. 요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면 A가 산화돼서 양이온이 되고 B가 환원이 돼. 고체로. 그래서 B가 이렇게 금속 A 표면에 달라붙어. 이런 반응이 진행이 돼. A는 녹아 들어가고. 돼? 이것이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산화하는 반응이야. 산화하는 반응이고, 이게 뭐 별거 아니야 사실은. 앞서서 산화수 변화를 보면 A 증가하고 B 감소해서 계수 관계가 A와 B로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 느낌 오지? 그지? 물론 이제 고체 금속에도 B와 A를 넣어야 되겠지만 나는 요 금속과 금속 양이온 사이의 반응에서 이온의 반응식으로만 표현하는 걸 좋아해. 금속 원소는 빼버려 아예. 그냥 내가 그런다는 거야. 내가 귀찮아서. 알아들어? 내가 귀찮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32쪽에 내가 반응성하고 썼잖아, 그지? A가 B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뭐. 반응성 D가 C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산화하는 반응과 함께
뭐지? 반응성까지 들어가잖아? 킬러 유형이 돼. 얘가 킬러 유형이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전 교육과정의 화학원에서 수능은 킬러 유형이 3가지였단다. 지금은 킬러 유형이 2가지인 거 알지? 1단원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 우리 4단원의 산염기 중화반응 양적관계, 이 2가지가 킬러 유형이야. 근데 그 이전 교육과정에선 그 2가지랑 얘까지 녹아 들어가서 킬러 유형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단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 공감은 잘 안 가지만 이쪽 유형을 제일 어려워했어. 왠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반응성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면 킬러 유형에서 좀 빠지게 돼.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가 들어갔을 때 이온의 개수, 전체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의 양이온의 개수로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거든. 알아들어? 그러면 이온의 개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 만약에 A가 플러스인데 B가 3 플러스야. 개수가 어떻게 돼? 얘가 3이 되는 거지? 0 플러스 1에서 0, 0에서 플러스 3으로, 그지? 알아들어? 금속 뺐어. 금속 뺐어. 이렇게 되면 얘가 3개의 이온이 감소하면, 없어지면, 그지? 생성물질 얘가 1개가 생겨나. 그지? 결과적으로 이온이, 이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 2개씩 깎여나가. 그지? 응?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돼? 전체 이온의 개수가 감소하게 된단다. 금속 양이온의 산화수는 1 또는 2 또는 3으로 제한하거든. 거기까지 끝이야. 양이온은 1, 2, 3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근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1과 3이 반응한다. 그럼 개수가 감소하고, 만약에 1과 2가 반응을 해. 그럼 역시 개수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개수가 감소할 거고, 만약에 2와 3이 반응한다. 역시 개수가 감소하겠지. 돼? 느낌 와? 산화수가 작은 거에서 큰 녀석 쪽으로, 그지? 작은 거에서 큰 녀석 쪽으로 산화하던 반응이 진행되잖아. 이온의 개수가 적어져. 적어져. 감소하는 것만 봐도 A의 산화수보다 B의 산화수가 더 큰가 보다. 그럼 반대로 이온의 개수가 많아지면 A의 산화수보다 B의 산화수가 더 작은가 보다. 야, 산화수의 이온의 개수의 변화가 없어. 산화수가 같은가 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돼? 그래서 너희들 그 교재에 이온들끼리, 가운데 이온들끼리 있잖아, 그지? 금속은 괜히 쓰는 듯한 느낌. 이온들끼리의 개수를 맞춰줘. 개수. 맨 윗칸에 3, 2, 1, 그지? B가 2, A가 1, 그리고 아래 칸은 3, 1, 그 아래 칸은 1, 2, 그 아래 칸은 3, 2, 2, 3, 1, 3 이렇게 적어주라고. 개수. 양이온 앞에다가만. 금속은 뭐 내가 원래 안 하니까 적어주는 거야, 많은 거야? 적어주고 있어? 그래서 이온의 개수가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꽤 중요한 힌트가 된다. 이온의 개수가 많아졌어. 그러면 산화수가 작은 녀석으로 산화는 됐나 보다
오케이? 어? 자냐? 지호야? 네? 안 자지? 얼굴을 싹 다 가리니까 이 새끼야 자는지 안 자는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 되겠어?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33쪽에 1번 문제 한번 아이씨 머리 많아가지고 이 새끼 이거 애들은 추워 죽는데 그냥 부채질을 연락해야 돼가지고 (1번) 문제 잠깐 읽어봐. 내가 여기다 정리해서 문제를 살짝 풀어줄 테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지?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이 A 플러스랑 B랑 반응해서 B3 플러스가 되는 이 반응이지. 그지? 그러면 A 플러스가 환원이 되고 B가 산화가 된 거야. 그지? 그러면 산화제 누구야? A 플러스. 환원제 누구야? B3 플러스. 그지? 돼? 그리고 다에서는 산화제 누구야? 응? B3 플러스. 환원제 누구야? C. 금속 C. 돼? 라에서는 산화제가 누구야? A 플러스 B3 플러스. 환원제 누구야? C. 느낌 와? 금속에 산화하는 반응에선 산화제가 양이온이야. 환원제가 금속이야. 알아들어? 야, 금속이 환원됐어. 말이 돼? 금속 원자가 환원이 되면 음이온이 되잖아. 그런 금속 없어. 알겠냐? 그래서 무조건 금속은 산화가 되기 때문에 환원제 역할밖에 못해. 금속은 환원되지 못해. 금속 양이온이 환원이 돼. 야, 구리가 환원이 굉장히 잘 돼. 아니야, 은이 구리보다 환원이 더 잘 돼 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구리와 은은 이온들이야. 양이온들을. 알아들어? 환원될 수 있는 건 금속 양이온들밖에 안 돼. 금속 원자가 환원이 돼 불가능해. 되겠냐? 자, 그러면 이제 개수 관계를 연결시킬게.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개수 관계를 연결시킬 건데 2Vml에 12N개잖아. A. Vml엔 6N개가 있어요. 그지?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얘네들이 섞여서 몇 N개가 됐어?
4n개가 돼요. 그지? 돼? 강민아? 돼? 보고 있어? 자, 이제 반의식을 쓴 이유를 보여줄 거야. 얘가 3개 없어지면 B는 몇 개 생겨? 하나 생기지? 어떻게 돼? 2개 줄지? 돼? 2개 줄어. 2개 줄 때 B이유는 하나 생겨. 야, 몇 N개 줄었어? 2N개 줄었지? 돼? 그럼 B이유는 N개 생겼겠지? 돼? 요렇게. 아, 여기엔 나수용액엔 B3 플러스가 N개 있고 나머지 4N이 되니까 A가 3N개 있어서 4N이 되나 보다 라고 해서 개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 자, 그런데 얘는 B 이온이 8N이니까 4N개 있지. 5N으로 갔지. 그지? 그럼 C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2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2 플러스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C의 상하수는 누가 결정해? 다 해서 결정할 거야. 어떤 식으로? 야, 얘네들의 전체 양면의 전하량은 변해 안 변해?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안 변해. 그지? 전체 양면의 전하량이랑 반응후의 전체 양면의 전하량이랑 완전 똑같아야 돼. 그러면 플러스 1짜리가 6n개 있으니까 플러스 6n에 플러스 3짜리가 4n개 있으니까 플러스 12n 해서 18n이지. 전체 양면의 전하량은 돼? 오케이? 근데 반응 후에 C로만 되어 있는데 9n개 있대. 9n 곱하기 m 해준 게 18n이랑 같아야 되지? 그럼 m은 2가 돼. 돼? 이렇게 2가 되는 순간 B3 플러스 C2 플러스로 확정 지을 수 있고 개수 관계가 어떻게 돼? 2개, 3개로 되지? 그럼 2개 없어지고 3개 생겨서 얼마큼 증가해? 1 증가하지. 돼? 1 증가하는데 4n에서 5n으로 n 증가했어. 1 증가할 때 C가 몇 n개 생겨? 3개 생기니까 n 증가할 때 3n개 생기겠지. 3n개, B는 2n개 이렇게. 되겠어? 이온의 개수 변화. 약간 1단원을 응용한 그지? 변형이다. 1단원 때 내가 이거 질리게 했을 거야. 전체 기체 분자수 변화 이렇게 해서 그지? 윤희야? 기억해? 뻥치 다 까먹었을게. 다 까먹었을게. 1단원 응용입니다. 1단원의 응용. 자, 한 페이지 넘겨봐. 어, 2번과 3번. 2번 한번 고민하고 있어봐. 읽으면서. 칠판에다 2번과 3번 적으면서 정리하고 내가 풀어줄 거야.
자, 슬그머니 문제를 읽어봤겠지. HCl 수용액에다가 Wg의 X를 넣고 YSO4 수용액에다가 X를 Wg 넣었어. 그랬을 때 남아있는 고체 X가 4분의 1 W, 그지? 2에는 안 남았어, 그지? 자, 그러면 반응한 X2 플러스는 4분의 3 Wg이 반응했어, 그지? 4분의 W가 반응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저 X랑 H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X가 2 플러스 H2 두 개 딱 이렇게 되지. 돼? 그럼 수소기체가 N몰이 생기면 X2 플러스도 N몰이 생겨요. 그지? 4분의 3 Wg이 몇 N몰? 딱 N몰이야. 되니? 얘가 N몰이야. 그리고 X도 Y도 이가양면이야. X 더하기 Y2 플러스가 X2 플러스랑 Y가 되면, 그지? 몰수가 똑같아. 응? X몰 X몰. 그러면 얘가 X몰이라는 건 X2 플러스가 Wg이라는 얘기지. 자, X2 플러스 Wg은 얘가 3분의 3N몰이라고 하면 돼? 3대 4잖아, 그지? Wg이면 3대 4라서 얘는 X몰이 3분의 4N몰이 되겠네. 돼? 4분의 3W가 3분의 3N, W는 3분의 4N 되겠어? X몰은 3분의 4N.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오케이? 돼? 자, 그래서 괄호 2랑 괄호 3이 똑같지? Wg의 몰수는 3분의 4N, X는 3분의 4N 몰. 돼? 응? 쓰고 있어. 뭘 적나 모르겠다만 다 쓰고 있어. 자, 얘를 보자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A 플러스 XN몰하고 BN 플러스 XN몰이 있어, 그지? C가 N 플러스가 돼. 근데 말이야, A만 싹 다 반응했대, 그지? A만 싹 다 반응했대. B는 반응하지 않았대, 그지? 그랬더니 4.5N몰이 됐는데 EXN몰이 4.5N보다 더 많대. 가가 나보다 이온수가 더 많다고 써있지? 그지? 얘들아, 여기 봐. A가 반응했는데 이온수가 줄었어. A보다 산화수가 크겠지? CN 플러스가. 그럼 N이구나. N 플러스가. N은 2나 3이야. 그지? 근데 말이야,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4.5에서 5N으로 늘어났지? 늘어났다는 건 B의 산화수가 C의 산화수보다 크다는 얘기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M이 N보다 크고, 돼? N은 1보다 커. 금속의 산화수는 1, 2, 3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는 3 플러스고 C는 2 플러스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개수 변화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면 B랑 반응했는데, 그지?
C와 B가 반응했는데 이온수가 늘어났어. 그러면 C의 산화수는 B보다 커야 한다는 거.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금속 B와 C. 얘네들이 양이온이 됐을 때 산화수가 B는 3 플러스 C는 2 플러스야. 그지? 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 플러스가 C 2 플러스로 된대. 그지? 계수관계 2 돼? 근데 A가 몇 몰? XN 몰. X 없어지면 C는 몇 몰 생겨? 0.5X 생기지? 돼? 그러면 원래 2X 있었던 게 반응 후에 보니까 얘랑 B의 3 플러스 X에서 이온수가 몇 몰? 1.5X 몰이야. 그럼 4.5N이 1.5X랑 같은 거야. 돼? 4.5가 1.5X. X는 몇이야? 3. 돼? 이렇게 해서 X가 3이로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3N몰, 3N몰로 시작하겠구나. 되겠니? 되지? 그러면 CWg은 1.5N몰 늘었네. 그지? Wg의 몰수는 1.5N몰이야. 돼? 그러면 나수용액 속엔 B3 플러스와 C2 플러스가 얘 1.5N, 3N 이렇게 있어서 4.5N이야. 되는 거야? 그러면 Wg이 또 1.5N이 또 들어갔지? 그지? 그러면 C3 플러스 2 플러스가 3N, B3 플러스가 2N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5N이 되지. 1.5N에서 3N으로 N으로 그지? B3 플러스가 C2 플러스로 될 때 2와 3이 될 테니까 그지? 응? 그러면 얘가 2N몰 없어질 때 얘가 3N몰 없어지는데 1.5N몰 생기니까 N몰 없어진 거지? 이렇게 N몰 없어지고 1.5N몰 생기고 돼? 그래서 EW가 3N몰이 반응해서 들어가니까 3N에 3N 들어가겠지? 2N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잖아. 이렇게 딱 맞게. 그래서 A는 몇이야? 6이야. 돼? 자, 이러한 이온의 개수 관계로 정리가 된단다. 풀다 보면 얘는 문제를 좀 길게 만들어. 보통 보면. 그래서 어려워 보이게 만들고 이온의 개수 변화 관계로부터 확인만 잘 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먹게 만들어. 보통 그러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필기 다 하면 4번으로 넘어가 봐.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봐. 읽어봤어? 되게 간단해서 바로 풀이해 주려고. 얘들아, 수용액 속의 전체 양이온의 전화량은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해야 돼. 그지? 일정해야 돼. 그런데 말이야, 1번 B커 플러스 8N, 그지? 2번 B커도 플러스 8N 돼?
어? 근데 이온의 개수비가 2대 3이래. 그지? 그러면 여기에 전화량에 해당하는 B 플러스와 C 플러스를 더한 곱한 값이 8N, 8N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지? 돼? 개수가 2대 3이면 산화수비는 3대 2가 되겠지. 돼? 그래서 B는 3 플러스. 그지? C는 2 플러스의 양이온의 전화량을 띠게 돼. 개수비가 2대 3이라는 걸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단다. 이렇게. 그러면 4N계에서 C는 4N계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지? B는 몇이냐? 3분의 16N이냐? 3 곱하기 3분의 8N이네. 3분의 8N. 2, 4, 8. 3분의 8N이네. 그래야 곱하면 8N이 되니까. 그지? 돼? 자, 저런 형식으로 전화량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관계식 개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온의 개수 변화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 그지? 약간의 방법들을 정리를 했는데,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 이거 푸는 걸. 숙제는 산화는 나머지 3점, 이 100조까지 하면 되거든. 94쪽 아닌데 97쪽부터 100쪽까지 해서 채점을 해오면 다음 주엔 거기 있는 문제 채점된 거 문제풀이 약간 해주고 3단원을 정리할 거야. 느낌 오지? 3단원 부다다다 정리할 거다. 중요한 거, 뭐 안 중요한 거, 부다다다 정리할 거야. 윤희야, 스톱 눌러야지. 스톱.